원래 검찰도 이랬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특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만약에 검찰이 사전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정기관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되진 않았겠다 싶어서 또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최종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코어는 역시 최순실 박근혜의 재산 추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에 나오는 것 중에 박근혜 재산과 최순실 재산을 한 경제 공동체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직접 뇌물죄가 되는, 더 중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지갑론 이야기가 그거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뭐 대기업, 뭐 삼성을 비롯한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각고리를 만들어서 삼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그 뇌물을 직접 준 쪽과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한 달을 걸쳐서 되게끔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 몸이다, 공동지갑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규명이 아주 한 다리를 빼버려도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특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고 지적받는 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뇌물죄인데, 뇌물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제3뇌물죄와 직접뇌물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윤성,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4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정밀 타겟, 그리고 이 방향 4가지 모두 방향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아까 말했던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최순실 일가의 40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무려 40명의 계좌인데, 이들이 그냥 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형성 과정까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이 재산이 형성 과정에서 최태민이 돈이었고, 이 최태민의 돈이 박근혜의 과거의 비자금, 박정희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 축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래야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한 주머니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고, 만약에 증명이 돼서 이게 이 돈을 사용처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적으로 박근혜가 썼거나, 이 돈을 또 최순실이 썼거나, 또는 최순실이 일가가 썼거나 정유라가 썼거나 뭐 등등 누군가 쓰면 이게 한 주머니 돈이 돼버리는 거고, 이 한 건이 바로 직접 뇌물죄에 돼서 바로 탄핵 사유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지갑론 이야기는 그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논리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금 뭐 독일 등 외국에 가 있는 그 자금 세탁 등을 통해서 가 있는 그 돈들을 추적을 했을 때, 이게 독일의 돈으로 그쪽에서 환수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한국 돈이었고 이런 범죄 과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한국 국고로 들여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가 동일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정희 사후에 최씨 일가로 뭉칫돈이 들어가고 하는 등등의 그 역사적 연혁을 따라가면, 최순실 일가의 돈이 결국은 한국의 박근혜의 유산 내지는 정치 자금 등등이 거기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그쪽에 가 있는,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10조라는 얘기도 있고 있지만, 그 돈들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초석을 놓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3뇌물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저희 새날에서도 엄청나게 계급품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의 지분을 국민연금 42.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에 손해액이 5,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약 3천억대의 손해를 입혔다.
그 합병 당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작아졌죠. 이제 주식값이 올라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면 2015년 7월에 합병이 승인이 되고 2015년 8월 최순실이 독일 회사로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에 220억의 계약을 컨설팅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정유라 최순실 승마 지원으로 바로 80억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1기획 김재일 사장이 장시호에게 16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장시호는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16억을 강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제1기획 사장 김재일 사장도 지금 즉시 소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 원래는 이거에 합병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국민연금은 민간자문기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그걸 판단하게 돼 있고 2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산하 홍완선이 본부장이거든요. 기금운용본부장 산하 소속투자위원회. 이 소속투자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아니고요. 실장급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자문기구 의결권 행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위원회에 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박근혜 씨가 지시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 본부장한테 지시를 해. 그래서 이 지시를 해서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 합병의 대가로 아까 제가 말했던 최순실 독일회사 220억, 그다음에 말값 80억, 장시호 16억을 준 거라면 이것이 제3뇌물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홍완선이 장관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렇죠. 절차를 민간자문기구에 걸치지 않고 왜 니네 실장급으로 구성된 투자자문회의에서 그냥 결정해버렸어 했더니 장관이 시켜서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영표를 즉시 구속시켜버린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두 가지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3자 이 과정에서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밝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직접 뇌물죄를 제외한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특별 면담을 통해서 돈을 요구했는가? 이건 또 직접 뇌물죄입니다. 내가 너 국민연금 해줄 테니까 네가 이리 꽂아줘. 이건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사실 직접 뇌물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된 건데 여기에서 제안을 박근혜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세팅을 해놓고 최순실과 정유라, 장시호를 돕기 위할 목적으로 최순실의 오다를 받아서 박근혜가 오다를 받아서 이재용한테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특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제3자 뇌물죄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재용이 먼저 제안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직접 제안하면 직접 뇌물죄 또 여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찬성을 해줬어. 그러면서 자기는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어.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해줬냐? 너네 이게 일종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거지라는 그 고리를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 어렵게 보였던 거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문영표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에다가 오더를 내려서 그거 통과시켜줘. 그럼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손해가 납니다. 우리 손해인데요. 괜찮요.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해줍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재용 일가가, 그 삼성의 지배권을, 집어먹게 되는 거에, 엄청나게 유리한 짓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 해준 거는, 그러면 이 손해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누군가 그 덕을, 받고 계시니께,
그게 누구냐?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한 몸이 네. 그걸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밝혀낸 거예요. 한 경제 공동체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직접 뇌물죄가 되는 더 중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지갑론 이야기가 그거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뭐 대기업 뭐 삼성을 비롯한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각고리를 만들어서 삼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그 뇌물을 직접 준 쪽과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한 달을 걸쳐서 되게끔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 몸이다 공동지갑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규명이 아주 한 다리를 빼버려도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특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고 지적받는 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뇌물죄인데 뇌물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제3뇌물죄와 직접뇌물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윤성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4마리의 토끼를 원래 검찰도 이랬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특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만약에 검찰이 사전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전기관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되지는 않았겠다 싶어서 또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최종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코어는 역시 최순실 박근혜의 재산 추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에 나오는 것 중에 박근혜 재산과 최순실 재산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정밀 타겟 그리고 이 방향 4가지 모두 방향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아까 말했던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최순실 일가의 40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무려 40명의 계좌인데 이들이 그냥 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형성 과정까지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이 재산이 형성 과정에서 최태민이 돈이었고 이 최태민의 돈이 박근혜의 과거의 비자금, 박정희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 축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래야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한 주머니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고 만약에 증명이 돼서 이게 이 돈을 사용처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적으로 박근혜가 썼거나 이 돈을 또 최순실이 썼거나 또는 최순실이 일가가 썼거나 정유라가 썼거나 뭐 등등